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8월 18일 새벽에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폭락이 나왔던 이유와 하락에 대한 제 대처 방법도 뒤에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8월 18일 새벽 폭락의 원인을 15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요,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를 해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첫 번째 이유가 첫째 줄에 있죠. 굉장히 생뚱맞게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 X 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3.73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각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때문이다. 뭐 제목에도 등장을 하죠. 글쎄요, 이것 때문일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하락의 원인으로 페드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뭐 미국 국채 얘기도 나오고요.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중국의 부동산 금융위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지 네 번째에 등장을 하네요. 헝다의 파산 신청 소식이 18일 새벽 6시에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게 가장 큰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싶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중국 영상 많이 만들면서 중국의 금융위기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때 내렸던 결론은 미국의 금융위기와 다르게 중국의 금융위기가 오면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져 버릴 거다. 요게 결론이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고래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했다, 롱 스퀴즈 발생했다 등등 여러 가지 하락의 이유를 소개를 해줬었네요. 근데요, 되게 억울하게도 머스크 입장에선 억울합니다. 폭락의 원흉으로 계속 스페이스 X 얘기가 여기저기서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매도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8월 18일 오전 9시경에, 그러니까 폭락 나오고 난 이후입니다. 전도 아니에요.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모두 팔았다더라. 뭐한 5천억 정도 팔았다던데, 이런 기사가 나오자마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그 이후로 뭐 파이낸셜 타임스나 여러 기사에서 요거를 퍼다 나르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 8%나 빠졌는데 그 이유가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팔았기 때문이래. 내용을 보면 더 과간입니다. 스페이스X가 지난 2년간 보유하고 있던 5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해 버렸다. 근데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게 스페이스X의 21년과 22년의 재무 자료를 분석해서 이같이 보도했다. 지금요, 8월 18일 밤이거든요. 23년입니다. 근데 2년, 1년 전 재무자료를 분석해서 지금 이렇게 내놔서 퍼트려 나간다? 이게 원흉일까요? 제가 볼 땐 기름칠하는, 뭐 양념 뿌리는 격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생각은 뭐 헝다라든지 뭐 벽개원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위기가 가장 비트코인 하락의 큰 원인이었는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가 기름을 쫙쫙 뿌린 데다가 이제 고래들이 매도하는 거 아까 보셨죠? 이게 뭐 우연일까요? 같이 겹치면서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하락을 이제 초래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중요한 게 누가 폭락시켰을까? 당연히 어렵지 않게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려는 자가 폭락을 시켰겠죠. 왜냐하면 싸게 사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들 블랙락을 지목하잖아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요, 블랙락은요, 안 가진 게 없어요. 정말 전 세계의 웬만한 자산은 다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 가졌는데 딱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그럼 무슨 소리냐? 블랙락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게 얼만데? 맞는데요.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한 게 아니죠. 간접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레이트지나 아니면 뭐 채굴 기업이나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의,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같이 상승을 하는 주식을 산 거지요. 팩트는 비트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현물 ETF를 신청한 기관인데요. 법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레이지의 일단 최대 주주기도 하고요. 블랙락이요.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이제 일론 머스크와 뱅가드에 이어서 세 번째 대주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안 가진 게 없죠. 딱 하나 비트코인만 안 갖고 있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미국에 이어서 그럼 한국 주식은 어떻게 갖고 있나 볼까요? 어, 참, 한국 주식은 그렇게 세계적인 매력적인 뭐 주식도 아니잖아요. 근데 21년 기사긴 하지만 한국의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들어본 기업 중에
82곳이나 블랙락이 대주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국민연금 다음인데요. 블랙락이 한국에서 2대, 3대 주주인 기업이 57곳, 4대 주주인 기업이 25곳, 이게 한국 최대 100개 기업 중에 82곳을요, 블랙락이 대주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본 뭐 삼성, LG, SK, 네이버, LG, KB 뭐 다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기사를 또 가져오면요, 블랙락은 삼성증권 3대 주주로 또 올라왔네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는 한솔케미칼을 대주주로 등재를 했는데요. 이 한솔케미칼은 범삼성 계열로 그렇게 핫하다는 파운드리와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오르기 전에 2월 달에 또 대주주에 우연찮게 등재를 했네요. 그 외에도 우리 금융에도 대주주로 등극을 했었고요. 또 신기하게도 순살자이 있었던 그때 시점에 국민연금과 함께 뭐 지분을 축소했던,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요, 정말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는 큰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비트코인만 없기 때문에 저는 폭락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연합군의 작전이었겠죠. 근데요, 또 동영상을 요새 유튜브를 보면 모건 크릭의 마크 유스코라는 대표님이요, 뭐 세력들이 뭔가를 사기 위해서 먼저 대폭락을 시킨다, 그 다음에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정말 오래된 유대인들이 써먹었던 올드한 투자 성공 방정식인데요. 요거를 블랙락이 그냥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쯤에 썼던 글을 토대로 다 아는 얘기겠죠. 로스차일드 얘기를 제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 유대인들의 이 성공 방정식을요. 일단 로스차일드는요, 경쟁력이 하나 있었는데요. 남들은 5일 만에 갈 거리를 로스차일드는 4일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요, 뭐 잠을 안 자든 밥을 안 먹든 화장실을 안 가든 남들보다 하루를 빨리 갑니다. 근데 이 인터넷도 없는 시대에 하루라는 거는, 이 정보의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이게 로스차일드를 부로 이끌었던 일단 비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워터루 전쟁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승패를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었겠죠. 로스차일드의 셋째 아들 네이선 얘기입니다. 영국에 있었던 친구인데요. 이분이 그래서 1815년 6월 18일에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웰링턴 영국 이 웰링턴 장군에게 져버렸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알았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알았겠죠. 그러니까 네이선은 이제 영국의 증권 시장으로 당연히 직행을 했겠죠.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죠. 눈빛으로 자기 사람들을 시켜서 영국 국채를 매도를 시킵니다. 근데요, 영국이 승리는 이겼거든요. 전쟁은 이겼는데 영국 국채를 팔아버렸던 거죠, 먼저. 그러니까 이게 네이선이 그러는데 영국이 졌다더라, 이 패배 루머가 어마어마하게 퍼지면서 패닉셀이 나오고 아수라장이 됐겠죠. 영국의 주식과 채권은 폭락을 했고요. 영국의 국채는 무려 95%나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몇 시간 지났을까요? 이제 다 뭐 판 걸 확인했던 네이선이 이때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빛으로 자기 심부름꾼들 시켜서 쓱 그냥 채권 주식 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친 듯이 채권 주식 헐값에 된 걸 이제 사 모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예상했던 대반전의 결과가 나오죠. 영국이 이겼다더라고 나온 겁니다. 사실 영국이 패배한 줄 알았죠. 다 팔아버리니까. 그래서 네이선은 그 다음날 영국 국채의 62%의 이제 대주주가 되었으며 그 하룻밤새 20배가 넘는 매매 차익을 거뒀다더라. 이게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의 네이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블랙락이 똑같이 쓰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마무리는 워런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로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성공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시장을 이기고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재무 계획과 행동 규율을 실행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저는 비트 이더가 5% 이상 하락이 나오면 비트 이더만 매수할 계획을 세워놓고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요. 갑자기 18일 새벽에 큰 하락이 나와준 관계로 갖고 있던 현금의 절반가량을 비트 이더로 바꿨습니다. 이더는 몇 개 사서 업비트 스테이킹으로 보내놓은 상황이고요. 여러분은 나만의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투자 계획을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실행하셔서
상승장 때 기쁘게 꺼내 볼 우량 코인들을 많이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